현재 우리는 모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식 투자 중입니다. 역사적인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주식을 내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싼 값에 사들인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이런 투자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큰 차이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종목들로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개별 종목이나 국내 ETF에 투자 중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국 개별 종목이나 ETF에 투자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폭락을 기회로 국내 종목에서 미국 종목으로 갈아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 중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ETF 종목으로 투자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댓글을 한번 봅니다. 댓글을 올리신 이 한 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힐린 선생님의 말씀도 좋은 투자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셨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ETF의 최대 약점은 지금처럼 초급락장에서는 지수 추종이라 고스란히 하락을 두드려 만다는 겁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고스란히 하락을 두드려 맞는 것은 개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거예요. ETF는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최고 대비 15% 떨어졌어요. 평균. S&P 500은 8.5%.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3.5%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균 15% 떨어졌는데 매그니피센트 7 정말 수익률 엄청나죠? 18% 떨어졌어요. 보면은 개별 종목들이 더 하락을 심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안 좋았던 인텔 하루에 20몇 %씩 막 떨어지잖아요. 개별 종목은 그게 무섭습니다. 또 개별 종목은 덜 밀린 것부터 대응을 빠르게 하여 손실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ETF와 개별 종목과 똑같아요. 사고 파는 그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개별 종목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을 못하죠. 그걸 알면 ETF 필요 없어요. ETF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ETF는 날이 갈수록 지금 계속 새로운 ETF 계속 나오죠. ETF 시장에 이 돈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개별 종목은 덜 밀린 것부터 대응을 빠르게 해요. 그 개별 종목이 뭔데요? 대응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나 ETF나 똑같이 대응할 수 있어요. ETF라고 10종목, 100종목, 500종목 모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묶음, 한 묶음으로 개별 종목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급락 이후에 이 상승 턴을 하더라도 ETF는 느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올라갈 종목 무엇입니까? 선택하세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고르질 못하잖아요. 그것을 알면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투자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ETF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주식시장 끝. 세상의 주식시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주식시장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개인이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 빨리 올라갈 거 또 손실폭 줄일 수 있는 거 탁탁 골라내.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오르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데 평균에 투자하는 ETF 당연히 인기도 없을 것이고 인기가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지금 댓글을 올리신 분과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유능한 세계적인 한 달 월급이 몇억, 몇십억씩 받고 있는 투자 전문가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몇 년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알고들 계실 것 아닙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거, 워런 버핏의 역사적인 내기입니다.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벌써 이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상에서도 이 말씀 드린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최상의 주식 투자는 결국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워런 버핏이 보여준 거예요. 워런 버핏이 한 헤지펀드와 10년 후 수익률에 대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요. 워런 버핏과 프로테제 2007년 시장지수를 단순히 따르는 인덱스 펀드와 펀드 매니저가 투자 종목을 고르는 헤지펀드 중 어느 것이 10년 뒤에 수익률이 높을지 내기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뱅가드라는 운용회사의 인덱스 펀드에 베팅했어요. 반면에 헤지펀드 가운데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에만 돈을 운용하는 프로테제 파트너스, 이 헤지펀드는 자신들이 엄선한 5개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라는데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기 금액이 무려 100만 달러. 이 돈은 이긴 쪽이 지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승부는 당연히 아직 모르죠. 워런 버핏 천하가 닿을 정도 투자의 규제 아닙니까? 평소에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권고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베팅한 인덱스 펀드의 10년 수익률 훨씬 높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워런 버핏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이 ETF를 사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장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프로테제 파트너스도 자신 있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이후 2007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95%, 거의 2배 수익률을 났잖아요. 5년 동안에. 그러면서 인덱스 펀드 그거 누르는 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008년 1월 1일 시작됐습니다. 이 세 개의 대결이 뉴욕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017년 12월 29일 워런 버핏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워런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연평균 7.1%에 달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프로테제의 헤지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습니다. 이 프로테제 헤지펀드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에 투자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워런 버핏이 이긴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증명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